하루가 1년보다 긴 행성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태양계에는 실제로 그런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세계가 단 하나의 별,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별과 8개의 행성을 하나하나 여행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는 한때 행성이었다가 쫓겨난 천체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미리 알려드리자면 8개의 행성 중 하나는 조금만 더 무거웠더라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될 뻔했습니다. 태양계 바깥 아주 먼 곳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작은 점 하나만 보일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 주위를 8개의 행성이 쉬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그 너머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이 8개의 행성 외에도 외소행성, 위성, 소행성, 혜성 등 수많은 천체들이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함께 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족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 뭉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 구름의 중심에서 태양이 만들어졌고 남은 물질들이 태양 주위를 돌며 행성과 위성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태양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태양을 종종 하늘에 떠 있는 밝은 공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행성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킬로미터, 지구를 약 109개 나란히 세워야 태양의 지름과 같아집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5%를 태양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합쳐도 0.15%에 불과합니다. 이 압도적인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 그것이 8개의 행성을 궤도에 묶어두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 빛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잠시 뒤에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태양의 중력 아래 놓인 8개의 세계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행성, 지금부터 수성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5,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약 3분 13초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m로 줄인다면 수성은 고작 0.39m 지점에 있는 셈입니다. 지름은 약 4,880km, 지구의 0.4배에 불과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수성의 낮 온도는 약 430도씨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영하 180도씨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하루 사이의 온도차가 무려 600도 이상, 지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 극단적인 환경의 원인은 자전주기에 있습니다. 수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176일, 태양을 향한 쪽은 석 달 가까이 타들어가고 반대쪽은 석 달 가까이 얼어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수성의 표면입니다. 수성의 표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달과 매우 비슷합니다. 회색빛 암석으로 뒤덮여 있고 크레이터가 곳곳에 나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수성의 속은 매우 단단합니다. 수성의 밀도는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작지만 속이 꽉 찬 단단한 행성인 셈입니다. 수성에는 칼로리스 분지라는 거대한 충돌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지름이 약 1550km에 달하는 이 분지는 먼 옛날 거대한 소행성이 수성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수성 반대편 표면까지 지형이 뒤틀렸을 정도입니다. 극단적인 온도차, 석 달씩 타오르는 낮과 석 달씩 얼어붙는 밤. 그래서 수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잔혹한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수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성은 항상 태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탐사선 메리너 10호가 수성에 접근하여 표면의 약 45%를 촬영했고, 이후 메신저 탐사선이 수성 궤도에 진입하여 나머지 표면까지 밝혀냈습니다. 지금도 유럽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베피콜롬보 탐사선이 수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지만 알고 보면 지옥 같은 곳,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는 약 6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m로 줄이면 금성은 0.72m 지점입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게 보이는 천체입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샛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빛날 때는 태백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별이 아니라 행성인데도 밝은 이유는 단 하나. 두꺼운 대기가 햇빛을 강하게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빛 때문에 금성은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 숨어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96.5%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두꺼운 대기가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온실 효과 때문에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465도씨에 달합니다.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것입니다.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약 90배, 비유하자면 지구의 바다 약 900m 깊이에서 느끼는 압력과 같습니다. 인간이 단 1초도 버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금성의 하늘은 두꺼운 황산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구름의 두께는 평균 약 2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금성의 표면은 광학 망원경으로는 볼 수가 없고 전파나 레이더를 이용해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베네라 7호가 금성 표면에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온도와 압력 때문에 약 23분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탐사선이 금성에 내려앉았지만 2시간을 넘긴 탐사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성은 그야말로 탐사선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에는 또 하나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금성의 자전 방향은 다른 행성들과 반대입니다. 지구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뜨지만 금성에서는 서쪽에서 뜹니다. 게다가 자전 주기가 약 243일로 공전 주기인 225일보다 더 깁니다. 다시 풀어보면 금성에서는 하루가 1년보다 긴 셈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했던 그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이미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이한 금성은 크기만큼은 지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금성의 지름은 약 12,104km, 지구의 0.95배입니다. 그래서 금성을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쌍둥이라기보다는 지구가 될 수 없었던 행성. 그것이 금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약 8분 19초.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m로 줄이면 지구는 정확히 1m 지점에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이 거리를 1AU, 즉 1천문단이라고 부르며 태양계 내 모든 거리를 재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지구의 지름은 약 12,756km, 공전 주기는 약 365일, 자전 주기는 약 23시간 56분입니다. 자전 축이 공전면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다른 행성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는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이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이야말로 지구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핵심 조건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영역을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골디락스 존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사막에서부터 심해 열수구까지, 극지방의 얼음 밑에서부터 화산 분화구까지 그 어디에서나 생명체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면 아직까지 어떤 곳에서도 생명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의 한 가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구에는 하나의 천연 위성이 있습니다. 바로 달입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만 4,400km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약 3,474km입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등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기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이고 생명이 탄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의 수천억 개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생명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행성.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다음은 붉은 사막으로 뒤덮인 행성. 인류가 두 번째 지구로 주목하고 있는 곳. 화성입니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2억 2,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는 약 12분 40초.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m로 줄이면 화성은 약 1.52m 지점입니다. 맨눈으로도 밤하늘에서 붉은 빛을 띠는 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면을 뒤덮은 산화철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녹이 든 철 성분이 행성 전체를 뒤덮고 있는 셈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붉은 빛을 피의 색으로 보았고, 그래서 화성은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름은 약 6,779km, 지구의 약 절반 크기입니다.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공전 주기는 약 687일, 화성의 1년은 지구의 약 2배입니다. 하지만 화성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협곡인 마리네리스 계곡은 길이가 약 4,000km에 달합니다.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화성의 놀라운 지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포스 산도 화성에 있습니다. 높이가 약 21,900m, 에베레스트 산의 약 2.5배입니다. 화성 탐사선 오디세이는 화성 남극 지하에 대량의 얼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에 이끌려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직접 화성에 착륙하여 고대 호수의 흔적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최초의 화성 헬리콥터 인저뉴이티가 화성의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도 밤하늘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포보스의 지름은 약 22km, 데이모스는 약 12km에 불과합니다. 둘 다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소행성대에서 화성의 중력에 포획된 천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화성의 지표면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최고 약 20도씨에서 최저 영하 140도씨까지 떨어집니다. 대기는 매우 얇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을 인류가 지구 다음으로 발을 디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꿈이 향하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돌과 철로 이루어진 세계였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에 가까운 4개의 행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4행성은 모두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구형 행성 또는 암석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화성 너머로 나아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거대한 소행성 지대가 있습니다. 소행성대라고 불리는 이 영역에는 수백만 개의 암석 조각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목성의 강한 중력 때문에 하나의 행성으로 뭉치지 못하고 남겨진 잔해들입니다. 그중 가장 큰 천체가 세레스입니다. 지름이 약 940km로 소행성대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소행성대를 만든 것도 행성들을 궤도에 묶어둔 것도 모두 태양의 힘입니다. 아까 약속했던 질문, 지금 답하겠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꺼지지 않고 빛나는 것일까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씨, 하지만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씨에 달합니다. 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 속에서 수소 원자핵이 서로 융합하여 헬륨이 되는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입니다. 태양은 매초 약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400만 톤. 매초 산 하나의 무게가 통째로 에너지로 바뀌는 셈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이 속도로 타오르면서도 약 50억 년을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양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니 태양은
지금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타오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태양도 늙습니다. 부풀어 오르고 서서히 식어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50억 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 소행성대를 건너 외행성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행성대를 지나면 본격적인 거인들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예고했던 그 행성,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될 뻔했던 행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7억 7,8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약 43분이 걸립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m로 줄이면 목성은 약 5.2m 지점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지름은 약 14만 2,984km, 지구의 약 11배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무려 318배,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합쳐도 목성 질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목성을 구성하는 물질은 약 90%가 수소, 약 10%가 헬륨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구성 성분과 거의 같습니다. 만약 목성의 질량이 지금보다 약 80배 더 컸더라면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핵융합을 일으킬 만큼 올라갔을 것이고, 목성은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별이 되지 못한 거인. 그것이 목성의 정체입니다. 목성의 자전 주기는 약 9시간 55분.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빠릅니다. 이 빠른 자전이 만들어내는 대기의 흐름은 목성 표면에 독특한 줄무늬와 거대한 폭풍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대적점입니다. 대적점은 목성 남반구에 존재하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크기가 약 1만 6천 킬로미터, 지구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폭풍은 최소 35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목성 근처에 간다면 밤하늘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610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밝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4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의 존재를 밝혀냄으로써 그 믿음의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의 우주관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 중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면 곳곳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있고 4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존재합니다. 유로파는 지름이 약 3,122km인 작은 위성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태양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바다가 실제한다면 지구 밖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가니메데는 지름이 약 5,268km,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행성인 수성보다도 큽니다. 칼리스토는 갈릴레이 위성 중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약 4,821km, 표면은 크레이터로 빼곡하게 덮여 있어서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표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목성에는 현재까지 90개가 넘는 위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작은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그 유명한 고리를 가진 태양계의 보석, 토성입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3,4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약 1시간 19분이 걸립니다. 토성의 지름은 약 11만 6,460km,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입니다.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성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토성의 평균 밀도는 물보다 낮습니다. 만약 토성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바다가 있다면 토성은 물 위에 둥둥 뜰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물보다 가벼운 유일한 행성입니다. 토성의 자전 주기는 약 10시간 33분. 빠른 자전 때문에 적도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극지방은 눌려서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바람은 적도 근처에서 초속 약 500m에 달합니다. 하지만 토성을 토성답게 만드는 것은 역시 고리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1610년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망원경의 성능으로는 고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고, 갈릴레오는 토성 양쪽에 귀가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1655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헌스가 더 나은 망원경으로 관측하여 그것이 고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지구에서 보면 크게 A, B, C 세 개의 고리로 나뉩니다. A 고리와 B 고리 사이에는 카시니, 간극이라는 틈이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과 1981년 보이저 1호와 2호가 토성을 방문했을 때 각각의 고리가 수만 개에 가는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가는 고리가 적어도 10만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리를 이루는 것은 작은 얼음 조각과 암석 입자들입니다. 입자의 크기는 모래알만 한 것부터 집채만 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토성을 둘러싼 것은 고리만이 아닙니다. 토성에는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위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위성은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으로 지름이 약 5150km입니다. 행성인 수성보다도 크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위성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처럼 질소가 주성분이며 표면에는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호수와 강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위성이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역에서는 거대한 물기둥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음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로파와 함께 태양계에서 생명체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성은 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운 행성입니다. 50배율 이상의 작은 망원경만 있으면 누구나 고리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양계의 바깥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태양의 빛이 매우 희미해지는 세계입니다. 다음은 옆으로 누운 채 태양을 도는 기이한 행성,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28억 7,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약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천왕성의 지름은 약 5만 724km, 지구의 약 4배 크기입니다. 대기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지만 약 2%의 메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탄이 붉은 빛을 흡수하고 파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천왕성은 아름다운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천왕성에는 다른 어떤 행성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왕성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 약 98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천왕성은 옆으로 완전히 누운 채 태양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왕성의 극지방이 태양을 정면으로 향하는 시기가 있고, 이때 한쪽 극은 약 42년 동안 계속 낮이고 반대쪽 극은 약 42년 동안 계속 밤입니다. 천왕성의 공전 주기는 약 84년.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빛을 지구의 약 400분의 1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온도는 영하 약 224도씨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차가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1781년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발견했습니다. 맨눈이 아닌 망원경으로 발견된 최초의 행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까지 약 27개의 위성이 확인되어 있으며 토성처럼 고리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어둡고 가늘어서 발견이 늦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얼음 거인. 그것이 천왕성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태양에서 가장 먼 곳에서 불어오는 폭풍의 세계.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약 4시간 10분이 걸립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m로 줄이면 해왕성은 약 30m 지점입니다. 수성이 0.39m였던 것을 떠올리면 태양계의 스케일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해왕성의 지름은 약 49,528km, 크기는 천왕성과 비슷하지만 질량은 천왕성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대기 구성도 천왕성과 비슷하여 메탄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해왕성 역시 아름다운 파란색을 띱니다. 하지만 해왕성에는 천왕성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행성입니다. 풍속이 초속 약 600m에 달합니다. 이것은 음속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속도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데도 이토록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왕성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공전 주기는 약 165년.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도 세대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해왕성의 발견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왕성은 망원경으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위르뱅 르 베리에가 천왕성 궤도의 미세한 흔들림을 분석하여 미지의 행성이 존재할 위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측한 바로 그 위치에서 해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수학의 힘만으로 행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천문학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발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위성은 트리톤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 주위를 도는 천체들의 질량 중 99.5%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위성입니다. 특이하게도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공전합니다. 이것은 트리톤이 원래 해왕성의 위성이 아니라 카이퍼 벨트에서 떠돌다가 해왕성의 중력에 포획된 천체라는 증거입니다. 해왕성은 태양계 8번째이자 마지막 행성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왕성 너머에는 한때 9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23세의 젊은 연구원이었던 톰보는 로웰 천문대에서 밤마다 수천 장의 사진 건판을 비교하며 미지의 행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점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이 발견으로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76년 뒤인 2006년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국제천문학연합은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행성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할 것, 충분한 질량으로 구형을 유지할 것, 그리고 자신의 궤도 주변에서 지배적인 천체일 것. 명왕성은 처음 2 조건은 만족했지만 3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명왕성의 궤도 주변에는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왕성은 행성에서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명왕성의 지름은 약 2377km, 지구의 달보다도 작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약 59억 km, 빛의 속도로도 약 5시간 30분이 걸리는 아득한 거리입니다. 2015년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근접 통과하며 보내온 사진에는 하트 모양의 거대한 질소 빙하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고 행성의 지위를 잃은 작은 천체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8개의 행성과 쫓겨난 천체까지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명왕성이 속한 영역을 카이퍼 벨트라고 부릅니다. 해왕성 궤도 바깥에서 태양으로부터 약 50천문 단위까지 펼쳐진 영역입니다. 이곳에는 명왕성을 포함하여 에리스, 마케마케, 하우메아 같은 외소행성들과 수십만 개의 얼음 천체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퍼 벨트도 태양계의 끝이 아닙니다. 카이퍼 벨트보다 훨씬 먼 곳에 오르트 구름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거대한 구형의 껍데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바깥 경계까지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약 1.6년이 걸립니다. 앞서 수성이 태양에서 0.39m 지점에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같은 비율로 줄이면 오르트 구름의 바깥 경계는 약 100km 밖입니다. 행성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고작 30m인데 태양계의 진짜 끝은 100km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에는 수조 개의 얼음 천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가끔 그 중 하나가 태양의 중력에 끌려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혜성이라고 부르는 천체가 됩니다. 오르트 구름의 바깥 경계, 태양의 중력이 다른 별의 중력과 만나는 지점,
그곳이 태양계의 진정한 끝입니다. 지금까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부터 태양계 끝자락의 오르트 구름까지 여행했습니다. 8개의 행성은 저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품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우주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8개의 세계 중 단 하나,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활한 태양계 안에서도 생명이 확인된 곳은 오직 이 작은 행성뿐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얼음 바다 아래에 엔셀라두스의 물기둥 속에 혹은 화성의 지하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생명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여행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